안녕하세요. 저는 SSK의 이승재라고 하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3ds Max 2023 내용에 대해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023 업데이트에서는 차세대 산업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 DCC 툴로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업데이트가 반영된 듯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업데이트로는 리토폴로지입니다. 3ds Max의 리토폴로지는 2021년에 처음 모디파이의 리토폴로지 기능이 업데이트된 이후에 자동 리토폴을 위한 기능으로서는 정말 높은 수준의 원형 보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3ds Max의 리토폴로지 기능에서 이번 2023에서도 몇 가지 좋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링은 3D 스캔 라이브러리 사이트에서 스캔한 프리 어셋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링의 UV를 살펴보면은 나름 UV를 신경 써서 정리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폴리곤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는 쿼드 기반의 리토폴로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리토폴로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UV를 새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 이 모델링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버텍스 칼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텍스 칼라와 버텍스 알파는 효율적인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텍스 칼라도 리토폴로지 이후에는 다시 작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버텍스 칼라를 적용하기 위해서 버텍스 페인트를 사용했고요. 페인트를 선택해서 눈에 띄는 빨간색으로 일부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링은 이미 UV 좌표도 가지고 있고 버텍스 페인트 정보값도 가지고 있는 모델링인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3ds Max 리토폴로지 기능에서는 리토포 작업 이후에도 UV 좌표와 버텍스 페인트 정보값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능인데요. 방법은 이렇게 단지 오토 엣지 항목에서 UV 채널과 트랜스퍼 버텍스 컬러를 체크만 하면 됩니다. 방법도 이렇게 체크만 해서 참 간단하죠. 이렇게만 체크하고 이제 바로 리토폴로지를 하겠습니다. 정말 리토폴로지를 해도 UV와 버텍스 컬러가 보존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를 눌러서 계산시키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리토폴로지 진행 상황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이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리토폴로지를 했는데요. UV와 버텍스 컬러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스캔한 텍스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여지 없이 정말 그대로 다 텍스처가 그대로 잘 보이고 있죠. UV가 그대로 유지되었죠. 그리고 언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리곤의 구조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UV의 정보값이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3D 스캔 이후의 리토포 작업이 3ds Max에서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면을 재구성하는데도 3ds Max의 AI로 계산해서 UV를 거의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V, 면의 노멀값 등을 유지시켜주면 3D 스캔한 이후의 작업이 정말 편하게 될 텐데요. 특히 3D 스캔은 특히 요즘 각 산업 분야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D 스캔을 위한 솔루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로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도 리케포토라는 제품이 있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교한 3D 스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스캔을 통해서 텍스처까지도 스캔할 수도 있지만 스캔한 모델링은 면이 거칠고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클렌징이나 옵티마이징을 위한 리토포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서 UV를 이제 새로 만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3ds Max 이번 리토폴로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과정이 쉽게 해결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토폴로지의 또 다른 업데이트인 프리프로세싱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ds max의 리토폴로지가 특히 인정을 받았던 요인은 3D 형태의 아주 디테일 표현까지도 살려서 정교한 리토포 작업을 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장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맨 왼쪽부터 원본 오리지널 모델링, 그리고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사용한 모델링, 그리고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링을 미리 띄워 놓았습니다. 폴리곤 카운트를 통해서 원본 모델링의 폴리곤은 30만 개가 훌쩍 넘어가는 많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른 두 개의 모델링은 리토폴로지를 했기 때문에 2000개 미만의 코드 기반 메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프리프로세스 메쉬 작업한 모델링은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서 리토폴로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하지 않은 모델링은 표면이 거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에는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표면이 거칠더라도 원본의 조밀한 표현을 좀 더 가져가고 싶다면 일부러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사용 안 하는 것이 방법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캐릭터 작업할 때에는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사용해서 깔끔한 느낌의 리토폴로지 작업을 한 이후에 특정 질감은 노멀맵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오토데스크도 그것을 고려해서 체크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구성된 면을 잘 살펴보면은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사용한 모델링의 면이 안정감 있게 정리된 형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스 메쉬를 사용하지 않으면 디테일한 표현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례는 그래도 오리지널부터가 면 정리가 나쁘지 않은 모델링이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요. 상당수의 3D 스캔 모델링은 면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프리프로세스 메쉬가 이럴 경우에 더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면이 일정하지 않고 굉장히 대충대충한 폴리곤 형태나 긴 삼각형 등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면 구성이 3D 스캔에서는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프리프로세스 기능으로 면 정리를 한 후에 리토폴로지를 하면은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깔끔한 형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토폴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리키포터와 같은 간편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내가 직접 3D 스캔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D 스캔 라이브러리에서 여러 스캔 파일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 3ds max의 리토포를 사용하면 원형의 형태, UV 좌표값, 심지어 스무딩 그룹이나 버텍스 칼라, 노멀 값까지 리토포 과정에서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3D 스캔 작업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큰 장점이고요. 결국 3D 스캔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서 3ds max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세대 산업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에 걸맞는 업데이트였던 듯 합니다. 이제 3ds max의 머티리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2023년 머티리얼 업데이트에서도 좋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GLTF를 지원하는 머티리얼이 새로 생긴 것인데요. 웹 플랫폼에서 음악, 영상, 이미지 등의 분야마다 왕성하게 활용되는 주요 포맷들이 있죠. 오디오는 아무래도 mp3고 비디오 포맷은 h.264 mp4 포맷 그리고 이미지는 jpg, png가 대표적이겠죠. 3D 포맷에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GLTF 포맷을 꼽고 있으면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GLTF 포맷은 NFT의 3D 공유 포맷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새 국내 많은 게임 개발사들도 NFT와 관련한 게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GLTF 포맷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GLTF 뷰어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은 GLTF 샘플 뷰어의 기본 샘플 파일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웹에서도
이런 사실적인 퀄리티로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가볍고 쉽게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대표 포맷이 GL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LTF는 FBX보다 가볍고 웹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적인 퀄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퀄리티를 리얼타임 콘텐츠에서 구현하는 기법은 대표적으로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PBR인데요. GLTF의 이런 사례들에서 보시다시피 GLTF에서도 PBR 구현이 가능합니다. 웹에서는 FBX보다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는데요. 버텍스 컬러는 물론이고요. 트랜스미션, 러프니스 뭐 등등 GLTF는 정말 다양한 물리기반 쉐이더 속성을 지원하는데요. 3ds max는 그래서 그 상당수 속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 재질을 노드 구조로 쉽게 편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지금 물리 기반인 피지컬 머티리얼이 적용되어져 있는데요. 3ds max의 기본 머티리얼 포맷입니다. 이 머티리얼은 다른 물리 기반 쉐이더와 호환이 되는 물리 기반 머티리얼인데요. GLTF로의 변환도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GLTF 머티리얼을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칼라맵에 연결된 비트맵은 역시 같은 칼라맵에 연결하면 되겠고요. 러프니스 맵은 똑같이 러프니스 맵에, 메탈리스 맵도 역시 메탈리스 맵에 연결하면 되겠고요. 범프 맵의 경우에도 변환되지 않은 노멀 맵을 그대로 노멀 맵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물리 기반 성질의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성질의 맵에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연결했다면 이 머티리얼을 다시 어사인 해주면 됩니다. 적용하는 거죠. 물론 드래그해서 연결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다 연결되었는데요. 기존의 피지컬 맵은 굳이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머티리얼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놔둬도 부담이 될 것도 없습니다. 복잡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축소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제 작업을 다 하긴 했는데요. 이 캐릭터가 지금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3개의 머티리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것은 바디였고요. 남은 헤드랑 산소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두 파트는 이렇게 미리 작업을 제가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성질의 맵을 연결만 해준 거죠. 이렇게 다른 머티리얼을 연결해주고 사용하지 않는 머티리얼은 축소시켜 놓아만 주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플랫폼에 익스포트 할 때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참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결해 놓은 GLTF 포맷은 웹 플랫폼에 보낼 때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GLTF 포맷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익스포트로 내보내면 되는데요. GLTF 포맷을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찾았고요. 정확한 이름은 GL 트랜스미션 포맷이죠. 그러면 리얼타임 익스포터가 나오는데요. 리얼타임 콘텐츠를 위한 익스포터 창이죠. 그래서 포맷은 FBX를 선택할 수도 있고 GLTF 타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FBX 타입을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데요. 그에 반해서 GLTF 타입은 선택할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헬프 파일을 눌러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GLTF 포맷의 옵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아직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 채널을 1만 지원한다거나 애니메이션이나 스킨, 모프도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요. 버텍스 칼라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몇 가지 아직은 제한사항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업데이트 될 부분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GLTF의 물리기반 머티리얼을 3ds max에서 이 정도로 편집해서 플러그인 없이 바로 익스포트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꽤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3ds max로 돌아가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LTF 포맷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을 바로 GLTF 뷰어에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ds max의 재질 그대로 GLTF 뷰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GLTF 포맷을 만들 때 3ds max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GLTF 포맷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블록체인, NFT 등 차세대 산업들이 주목하는 컨텐츠로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GLTF 머티리얼 업데이트도 차세대 산업을 위한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어울리는 좋은 내용이었던 듯 합니다. GLTF 머티리얼 외에도 3ds max의 기본 피지컬 머티리얼에 새로운 모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오토데스크 스탠다드 서페이스 컴플라이언트라는 모드인데요. 오토데스크 제품과 호환되는 스탠다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캐릭터의 머티리얼을 그대로 오토데스크 마의 머티리얼로 그대로 익스포트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이 캐릭터의 각각의 파트를 기본 머티리얼로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기본 피지컬 머티리얼로 새 파트 모드 어사인 해주겠습니다. 이제 피지컬 머티리얼의 옵션을 자세히 보겠는데요. 보면은 머티리얼 모드에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식 심플, 클래식 어드밴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오토데스크 스탠다드 서페이스 컴플라이언트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드를 선택하겠고요. 그래서 새 파트 모드, 이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다 됐다면은 이것이 끝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마야에도 넘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야로 바로 넘겨 보겠습니다. 방법도 무척 간단한데요. 그냥 send to 마야를 해주면 됩니다. 파일에 있는 send to에서 마야를 선택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마야에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모델링이 그대로 익스포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환경값은 마야에서 다시 조절해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쉐이더를 확인해 봐도 쉐이더 구조가 그대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쉐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ds max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 분야가 있고 마야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 분야가 있을 텐데요. 이제 지금은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시장에서 융합해서 활용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들끼리 쉐이더를 공유함으로써 융합 콘텐츠 제작에 있어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3ds max가 가진 장점과 마야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오가면서 작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링은 3ds max에서 하고 마야에서는 리깅과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3ds max는 OSL 쉐이더라는 장점이 많았죠. 이런 것들이 있었죠. 중간 과정에서 텍스처 베이킹이 가능하고 라이브러리 구축 관리 용이하고 그리고 하나의 머티리얼로 다양한 패턴 제작하고 최적화된 쉐이더 등의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머티리얼 업데이트로 인해서 물리기반 머티리얼로서 방금 말씀드린 용도에 더해서 더욱 활용도가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보통 자동 저장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오토 백업 툴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 상단의 툴바에서 오토 백업 관련한 아이콘 3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맨 왼쪽의 것은 토글로서 오토 백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이콘은 숫자가 수시로 변하는데요. 오토 백업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아이콘은 리셋 타임으로서
누를 때마다 오토 백업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리셋해 줍니다. 실제로 작업할 때 갑자기 오토 백업 때문에 화면이 저장하느라 멈춰져 있는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제 백업이 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다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토 백업 툴바를 통해서 그럴 일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토 백업 툴바에 다른 다양한 옵션들이 더 있습니다. 파일에 프리퍼런스를 들어가 보면은 파일 탭에서 오토 백업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백업을 사용할지 안 할지 체크할 수 있고요. 백업 파일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고요. 백업 간격 시간을 여기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33분으로 바꿨었는데요. 또다시 여기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백업 파일명 앞에 네이밍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압축 설정에 따라서 더 빠른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3ds max는 유저들의 피드백이나 업데이트 요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오토 백업 툴바 업데이트도 이러한 일환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모델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스냅 워킹 피벗 툴 업데이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 숨겨놓았던 총 모델링을 꺼내겠습니다. 그런데 모델링 하려고 보니까 약간 눈이 부신 느낌이 있네요. 블룸 효과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뷰포트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켜야 할 필요성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총 아랫부분에 미완성된 부분을 마저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익스트루드와 함께 이번에 업데이트된 스냅 워킹 피벗을 함께 사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스냅 워킹 피벗은 메뉴의 툴에 스냅 워킹 피벗 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델링 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으니 지금 저처럼 창을 띄워 놓아도 되고 아니면 툴바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사용해도 됩니다.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모델링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선택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익스트루드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시미트리를 미리 적용해 놓았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면 단위로 선택하면서 Shift만 눌러서 빠르게 모델링을 작업해 나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면도 앞으로 좀 빼보겠는데요. 현재 축이 뷰축으로 되어 있어서 뷰에 맞추어진 축으로는 작업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면도 아래로 좀 추가해 보겠는데요. 이렇게 뷰축으로 작업할 때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익스트루드의 장점이죠. 비슷한 곳에 면이 붙어 있으면 알아서 버텍스를 병합시켜 줍니다. 그래서 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런데 작업하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처럼 면을 직각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의 각도에 따라서 그대로 면을 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있겠지만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빠르게 작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도 스냅 워킹 피벗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플레이스 워킹 피벗의 경우 내가 선택한 면의 피벗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워킹 피벗을 선택한 후에 내가 원하는 각도의 면을 선택하면 지금 내가 선택한 면이 다른 면이라 하더라도 그 좌표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윗면의 각도 그대로 면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윗면의 그 각도 그대로 면을 추출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아래의 여분의 면은 없애고 싶습니다. 이것도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편하게 없앨 수 있죠. 그냥 스마트 익스트루드 누르고 그 방향으로 보내면은 그 면에 지나가는 부분은 모두 삭제가 되죠. 역시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참 편리한 모델링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밑면의 스케일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줄이면 스케일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것도 플레이스 워킹 피벗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워킹 피벗으로 두 개의 면의 피벗점을 가운데에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일을 줄이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원합니다. 네, 이런 느낌을 원했습니다. 이 앞면에는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보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4개의 면을 모두 선택하고 역시 플레이스 워킹 피봇으로 선택한 면들의 가운데로 피봇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멍이 뚫린 모습은 면의 방향에 맞춰서 면의 방향대로 뚫린 형태인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냥 직각 느낌으로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면의 노멀각과 상관없이 그냥 앞뒤로 뚫리길 원하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셀렉션 피벗을 2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우축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앞뒤로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멀 방향과 상관없는 축으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스 워킹 피봇을 활용한 작업을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이처럼 스마트 익스트루드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빠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단지 Shift만 눌러서 빠르게 면을 만들어내고 삭제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인데요. 축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작업에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을 이번 스냅 워킹 피봇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원하는 면을 만들고 그에 따른 보정 작업도 필요 없이 빠른 모델링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이번 스냅 워킹 피봇과 함께 스마트 익스트루드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모델링에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퍼포먼스도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에 위치한 프로그레스 바는 2022 버전의 세이브 저장 속도를 의미하고요. 밑에 있는 것은 2023 버전의 세이브 저장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3 버전에서 훨씬 66초가 걸리던 저장 속도가 2023에서는 2.6초로 단축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세이브 퍼포먼스 향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가 복잡한 오브젝트 개수가 많거나 폴리곤 개수가 많은 그런 데이터가 복잡할수록 더욱 퍼포먼스가 높아졌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플러그인 개발자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파이썬이 3.9.7로 업데이트 되어서 스크립트 성능 개선 등으로 안정감이 향상되었고요. 새 문자열 함수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런타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지원됨에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지원하는 여러가지 부가 기능들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3ds max의 안정성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가 3ds max를 작업하고 있는 동안은 셀프씬 스크립트 익스큐션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하는 역할은 안전하지 않은 명령을 차단하는 것인데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뭔가 악성 스크립트가 있는 파일일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가 내보내는 명령을 아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3ds max 유저들이 다양한 에러들을 겪은 적이 있었죠. UI 글씨가 깨질 수도 있었고 뷰포트 화면이 좀 검해진다든가 그런 것들이 악성 코드로 인한 피해들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작업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작업한 파일 정보를 악성 코드를 통해서 빼내감으로써 그러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셀프씬 스크립트 익스큐션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멀웨어 리무벌은 3ds max를 처음 실행할 때 악성 코드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악성 스크립트를 찾을 때마다 오토데스크는 그 내용을 꾸준히 씬 시큐리티 툴에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안까지 확실한 오토데스크라는 내용으로 이번 3ds max 2023 업데이트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